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72세. 평생 건강검진에서 혈당 정상 판정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죠. 응급실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당화혈색소 11%. 정상의 2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할머니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매년 수만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 혈당만 재고 안심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은 자신이 당뇨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당화혈색소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6.8%라고 하면 당뇨구나 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속에는 의사들도 놓치는 중요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비밀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의사가 5분 진료에서 말해주지 않는 진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당뇨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오후만 되면 나른하고 잠이 쏟아지는 느낌.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 증상들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당화혈색소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초기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의사가 말하지 않는 5가지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 당화혈색소도 거짓말을 한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마치 학생의 성적표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성적표도 때로는 속입니다. 빈혈이 있으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 있으면 당화혈색소가 올라가죠. 진짜 당뇨가 아닌데 당뇨라고 오진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위험한 당뇨를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목표 수치가 달라야 합니다. 80세 할아버지와 40세 아들의 당화혈색소 목표치는 다릅니다. 나이가 많은데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저혈당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비밀. 서양인 기준을 맹신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당뇨 진단 기준인 6.5%는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인은 체질이 다릅니다. 같은 혈당 수치라도 당화혈색소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죠. 일본에서는 이미 아시아인에게 맞는 별도의 기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체질에 맞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밀.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같은 당화혈색소 7%라도 2가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A 할아버지는 혈당이 항상 140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B 할머니는 혈당이 50에서 300까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평균은 같지만 B 할머니가 훨씬 위험합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혈관 손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변동성의 무서움입니다. 평균만 보면 안 되고 변동폭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네 번째 비밀. 검사 시기가 생명을 좌우한다. 언제 검사를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정상인은 1년에 1회에서 2회, 당뇨 전 단계는 6개월마다, 당뇨 환자는 3개월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또한 당화혈색소만 단독으로 검사하면 안 됩니다. 빈혈 검사, 철분 수치, 비타민 B12, 콩팥 기능, 갑상선 기능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 개인별 맞춤 목표가 따로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60대에서 70대는 7.0% 미만, 70대에서 80대는 7.5% 미만, 80세 이상은 8% 미만으로 목표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른 질병이 있는지, 인지 능력은 어떤지, 가족의 지원은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의사가 알려주지 않는 당화혈색소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시간이 약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50%까지 차이 납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먹으면 혈당이 가장 적게 올라갑니다. 오후 12시에서 2시는 보통 수준이고요. 저녁 7시 이후에 먹으면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저녁 9시 이후 식사는 혈당 폭탄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저녁 늦게 먹으면 아침에 먹을 때보다 혈당이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김치, 나물, 샐러드 같은 채소류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메뉴를 먹어도 혈당이 30% 덜 올라갑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흰빵 대신 통곡물빵으로,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반 개 정도만 드세요. 떡이나 과자 대신에는 견과류 한 줌이 훨씬 좋습니다. 2단계 골든타임을 잡아라. 식후 운동의 마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식후 3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10분만 가볍게 걸어도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식후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정확히 30분 후에 시작하세요.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창고가 클수록 혈당이 안정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의자에서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하는 스쿼트, 벽에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10번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기, 물을 넣은 페트병을 들고 팔 운동하기 등입니다. 일주일에 3번 각각 10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단계 숨겨진 적을 제거하세요.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즉시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간에서 당분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심호흡부터 시작해 보세요.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는 것을 5번 반복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좋았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좋아요. 맛있는 식사를 했다. 날씨가 좋았다.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동네 모임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정원 가꾸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생활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도 다음날 혈당이 30%나 올라갑니다. 좋은 잠을 위한 황금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꺼두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요. 잠들기 30분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수면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숨어있는 혈당 상승 원인을 파악하고 만성염증을 제거하세요. 작은 염증들이 지속적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잇몸병, 만성 변비, 작은 상처도 염증을 일으켜서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체크해야 할 부위들을 말씀드릴게요. 잇몸부터 확인해 보세요. 양치질할 때 피가 나나요? 그렇다면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변비는 어떤가요? 3일 이상 변을 못 보신다면 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는다면 면역력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발가락이 자주 저리다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일 수 있어요.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 3번 올바른 양치질을 하고 혀도 함께 닦아주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세요.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드세요. 마늘, 양파, 생강,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꼭 끊으세요. 담배는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뇨와 관련된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고 소변을 자주 보는 3다 증상. 한 달에 3kg 이상 급격히 체중이 빠지는 경우. 작은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는 경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양쪽 발가락이 모두 저리는 경우입니다. 저혈당 응급처치법도 알아두세요.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면서 손이 떨린다면 저혈당 증상입니다. 즉시 사탕 3개나 주스 반 컵을 드세요. 15분 후에 증상이 나아지는지 확인하고 여전히 증상이 있으면 한 번 더 당분을 섭취하세요. 만약 의식을 잃는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혈당이 좋아진 것은 약 덕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약을 조절하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72세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당화혈색소가 9.2%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3개월 후에
7.8%로 내려갔고 6개월 후에는 6.8%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6.1%로 거의 정상 범위에 도달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실천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식후 30분의 산책을 하고 식사할 때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동네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처방받은 약을 시간에 맞춰 복용하신 것뿐입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당뇨 관리 전문가로 통하십니다. 다른 분들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시작하기에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당뇨는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기검진에 함께 가달라고, 약 먹는 시간을 챙겨달라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건강한 식사를 함께 준비하자고 부탁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당화혈색소의 5가지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검사의 함정, 인종 차이, 평균의 위험성, 검사 시기의 중요성, 개인별 맞춤 목표의 필요성이었죠. 그리고 4단계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식사 타이밍과 순서의 중요성, 식후 30분, 골든타임 활용법,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의 필요성, 만성 염증 제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손자, 손녀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 지금 당장 최근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하세요. 검사 결과지를 찾아보시거나 기억나지 않으면 메모해 두세요. 두 번째, 오늘 밤 가족에게 전화해서 함께 병원에 가자고 제안하세요.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 다음 식사부터 채소를 먼저 드세요. 김치 한 젓가락, 나물 한 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 저녁 식후 30분에 10분 산책을 해보세요.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이 내용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궁금한 건강 정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다음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조절, 치매 예방, 골다공증 관리 등 어떤 주제든 좋아요. 인생 지킴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